1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벡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벡터의 덧셈 정도가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스칼라와 벡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거죠. 크기. 영어로 매그니튜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가 하나만 있다면 그건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벡터는 크기만이 아니라 방향이 있는 겁니다. 방향.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가로 열고 1, 2, 3 이렇게 쓰면 X, Y, Z 좌표계라는 의미고요. XYZ 좌표계에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Z축 방향으로 3만큼 가는 벡터란 뜻입니다. 두 번째, 동쪽으로 10km/h 이렇게 쓰면 요게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동쪽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던 크기와 방향이 있으면 벡터, 크기만 있으면 스칼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벡터는 언제나 대문자 위에 하살표를 쓰고요. 언제나 좌표 축상에 나타날 때는 시작점과 끝점 쪽에 하살표 표시를 해가지고 표현하게 됩니다. 책마다 A를 두껍게 쓰기도 하고요. 대문자 A 위에 뭐 이런 물결 모양이라든가 뭐 삼각형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교재나 제 강의에서는 대문자 위에 그 하살표를 쓰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칼라와 벡터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걸로 표현되는 필드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필드, 장이죠, 장. 공간 내에 어떤 그 값들을 표현한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칼라와 벡터를 배웠으니까 스칼라장이 있겠고 벡터장이 있겠습니다. 어떤 건물 내 온도 분포를 뭐 바닥은 따뜻하고 위는 차갑고 해서 숫자로 표현하면 그거는 이제 스칼라장이 되겠고요. 대기 중의 빗방울 속도, 속력은 스칼라장이겠죠. 속력은 크기만 나타내는 거니까 속도라 그러면 크기만이 아니라 방향도 있습니다. 왜 빗방울은 속도일까요? 바람이나 뭐 여러가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옆으로 들이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벡터장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뭐 이쪽은 빨가니까 크기가 뭐 온도가 높거나 뭐 센 걸 의미하고요. 파란색은 좀 약한 거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공간상의 어떤 이런 크기의 변화가 있으면 스칼라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화살표가 있으면 방향이 있는 거죠. 벡터구나.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많이 몰려있는 이 지점은 크기가 큰 거죠. 크기가 큰 거고, 띄엄띄엄 있는 이런 지역은 크기가 작은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상의 화살표의 밀도로 벡터가 큰지 작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있으면 벡터장, 공간상에 크기만 있으면 스칼라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4절에 단위 벡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위 벡터. 영어로 유니트가 단위죠. 유니트 벡터라고 하면 한글로 단위 벡터가 될 거고요. 벡터가 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가로 열고 x, y, g, 이렇게 표시하면 벡터를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x방향 성분, y방향 성분, z방향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단위 벡터로 표현하면 좀 더 편해요. 단위 벡터가 뭐냐? 축을 의미하는 크기가 1이고
크기는 1이고 방향은 축방향, 그러니까 X축 방향, Y축 방향, G축 방향 세 가지가 있겠죠. 예, 그거의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부릅니다. 기호로 소문자 A를 쓰고요. 위에 하살표를 쓰고요. 아래 첨자로 X 이렇게 씁니다. 그럼 방향은 X방향, 크기는 1을 갖는 단위 벡터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Y축은 어떻게 될까요? Y축인 경우에 A, Y, 하살표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Z축은 A, Z, 하살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벡터를 단위 벡터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단위 벡터 그림이고요. 단위 벡터 쓰면 자, A 방향으로 AX인데 단위 벡터는 AX 방향. Y 방향으로 크기는 AY고 방향은 Y 방향. Z 방향으로 크기는 AZ고 단위 벡터 방향은 AZ 방향.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요거를 벡터 A라고 표시하면 이거보다는 더 분명하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X축 방향으로 크기가 AX만큼 방향은 단위 벡터만큼 이동을 하고 Y축 방향으로 AY 크기만큼 이동하고 Z축 방향으로 AZ만큼 이동한 3개의 벡터가 더해져서 A 벡터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단위 벡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단위 벡터의 크기, 단위 벡터 크기는 1이라고 했으니까 벡터의 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벡터의 크기는 축이 3개니까 3개의 값에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치운 식으로 표현되겠죠. 뭐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벡터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절대값 기호를 쓴다. 그러면 그 벡터의 크기만을 의미한다. 여기는 이제 방향은 없어지고 크기만이 남겠죠. 크기만 남겠죠. 자, 그러면 아까 단위 벡터라는 게 축 방향에 단위 벡터가 있다고 했는데 그냥 단위 벡터도 있겠죠. 축 방향이 아닌 A 벡터 방향이 단위 벡터. 자, 그러면 크기가 1이고 방향은 A 벡터랑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기호도는 A 단위 벡터니까 A라고 쓰고 밑에 A라고 쓰고요. 자, 대문자 A를 쓰고 자, 이거는 A 벡터의 크기로 A 벡터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크기가 1이 되는 A 벡터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됩니다. 자, 실제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벡터 A가 있는데 요걸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AX, AY, AZ 한 다음에 가로를 쳐가지고 넣는 방법이 있고 요 벡터를 단위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X축으로 4, Y축으로 3, Z축은 0이니까 Z축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안 써도 되고 쓸 거면 0이라고 쓰고. 자, 요거의 크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각의 성분의 크기 이 제곱을 해서 루트를 치우면 됩니다. 자, 마지막 요거의 단위 벡터 어떻게 하면 되죠? 벡터 A를 단위 벡터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5분의 4니까 0.8 5분의 3이니까 0.6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번엔 좀 더 차원을 높여서 3차원인 경우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z축 1만큼 인 벡터 A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거에 벡터, 단위 벡터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크기를 구하고, 또 크기를 나눠서 A 방향의 단위 벡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봅시다. 자, 먼저 좌표계로 쓰면 이런 식으로 가로 열고 1,1,1로 쓰면 되겠죠. 단위 벡터로 표현하면, 자, AX, AY, AG가 각각 1이니까 AX 단위 벡터 더하기 AY 단위 벡터 더하기 AZ 단위 벡터를 하면 단위 벡터로 벡터 A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구나. 가로 열고 각각의 성분을 써주거나 아니면 단위 벡터로 덧셈을 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자, 벡터 A의 크기는 각각의 성분을 제곱하고 루트를 취하면 된다.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니까 루트 3이 될 거고요. 자, A 방향의 단위 벡터는 A 벡터를 그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 A 방향의 단위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루트 3분의 1의 제곱, 루트 3분의 1의 제곱, 루트 3분의 1의 제곱을 하면 1이 될 것입니다. 벡터 1.4절에 단위 벡터 정리하면 벡터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 이해해야 되고요. 그거의 크기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크기로 그 벡터를 나눠줘서 A 방향의 단위 벡터를 구하는 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4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절에 벡터의 덧셈, 벡터의 뺄셈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아마 벡터를 처음 보진 않았을 테니까 벡터를 더하는 두 가지 방법을 들어봤을 겁니다. 자,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어요. 그 두 벡터를 더한 거를 C 벡터.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C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작도하는 법이 있는데 나란히 선을 그어서 그 만나는 점까지 벡터를 긋는 방법, 모양이 평행사변형 꼴이 나오죠. 그래서 평행사변형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B 벡터가 있었는데 요거를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A 벡터 끝으로. 그러면 A 벡터 끝에서 요 B 벡터 옮긴 거를 잊게 되면 그 끝나는 점까지 있는 벡터가 C 벡터가 됩니다. 요거를 삼각형 모양이 되니까 삼각형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수식으로 쓰면 A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벡터가 있는데, 자, 보시면 AX 방향과 AX 방향의 단위 벡터가 똑같이 있죠. 그러면 두 개를 합치고 AY끼리 합치고 AZ끼리 합칠 수 있겠죠. 그러면 C 벡터는 각각의 축 방향의 단위 벡터의 성분들을 더해서 표현하는 이런 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B 벡터 더하기 A 벡터도 어떻게 될까요? 더하기는 교환법칙 성립되니까 똑같이 되겠죠.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엔 뺄셈으로 가보겠습니다. 뺄셈. 자, 아까 더할 때는 이렇게 해서 C 벡터를 만든 게 덧셈인데, 이번에는 A 빼기 B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빼는 건 자체는 B 벡터인데 B 벡터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벡터가 마이너스 B 벡터겠죠. 자, 그럼 요게 B 벡터면
B벡터를 시작점에서 방향이 반대인 마이너스 B벡터를 만든 다음에 요 두 벡터를 더하는 평행사변형 법칙으로 만들면 D벡터 A 빼기 B가 됩니다. 자, 삼각형에서도 A 벡터 간 다음에 B 벡터로 거꾸로 하게 되면, 거꾸로 빼면 D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거 잘못됐네요. D 벡터는 이거 잘못됐네. A 빼기 B 고쳐주십시오. D 벡터는 A 빼기 B고 각각의 성분을 빼는 꼴의 모양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 벡터가 X축으로 15, Y축으로 5입니다. 그러면 A 벡터는 15로 쓸 수도 있고 혹은 15AX 5AY로 쓸 수 있겠죠. 자, B 벡터는 3,8로 쓸 수도 있고 3AX 8AY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해도 돼요. 그러면 18, 13이 될 거고요. 이렇게 더해도 되겠죠. 18AX 더하기 8 더하기 5 해갖고 13AY. 자, 이렇게 해서 됩니다. 답은 18, 13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벡터 꼴로 이렇게 쓰는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A 빼기 B를 하면 자, A가 15, A 벡터는 15, 5, B 벡터는 3, 8인데 마이너스 B 벡터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12 그리고 마이너스 3 요 벡터가 A 빼기 B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벡터의 덧셈은 뭐 그냥 일반적인 대수랑 큰 차이가 없어요. 더하기 빼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확인한 것처럼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B 벡터 더하기 A 벡터가 됩니다. A 벡터에 K만큼 스칼라 곱을 한다면 앞에서 곱하나 뒤에서 곱하나 사칙 연산의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니까 다 가능합니다. 또 결합 법칙도 성립하겠죠. 그리고 분배 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이걸 풀려면 각각 벡터를 단위 벡터로 표시한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것을 확인하면 돼요.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왼쪽 걸 먼저 쓰면 K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K의 큰 가로 앞에 산 것처럼 AX 더하기 BX AX 더하기 AY 더하기 BY AY AZ 더하기 BZ AZ 가로 닫고가 되겠죠. 이걸 다시 쓰면 K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KAX 더하기 KBX AX KAY 더하기 KBY AY KAZ 더하기 KBZ AZ가 되겠죠. 이걸 다시 보면 앞에서 봤으니까 뭐가 될까요? K의 A 벡터 더하기 K의 B 벡터가 같죠. 그래서 성립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치 벡터 그리고 거리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위치 벡터. 자, 영어로 포지션 벡터라고 불러요. 포지션 벡터. 점 P에서의 위치 벡터 RP. 위에 벡터니까 하살표 표시가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온점에서부터 P까지입니다. 온점에서부터 P까지. 자, 벡터로 표현하면 온점에서부터 P까지. 근데 온점은 이미 좌표계 정할 때 이미 다 알고 있는 값이니까 000인 지점이기 때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P만 표시하면 됩니다. P만. 자, 그래서 RP라고 씁니다. RP. 자, 그래서 표시도 XAX 더하기 YAY 더하기 ZAZ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O에서 P까지인데 O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RP라고 쓰면 P 방향까지의 위치 벡터구나. 원점에서 P까지의 위치 벡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죠. 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Z축으로 5만큼 간 요점. 자, 뭐 어떻게 돼요? RP는 X축으로 3만큼, 3AX, 4AY, 5AZ. 요게 위치 벡터가 되겠죠. 포지션 벡터, 위치 벡터가 간단히 정의가 됩니다. 자, 다음 이번엔 거리 벡터를 보겠습니다. 거리 벡터. 자, 거리 벡터는 영어로 디스턴스 벡터라고 부르고요. 아까 위치 벡터는 무조건 시작이 원점에서 P까지였는데 거리 벡터는 어떤 점에서 P라고 할게요. Q까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점까지가 거리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죠. 자, 원점에서 P까지의 위치 벡터는 RP고요. 원점에서 Q까지의 위치 벡터는 RQ인데, 자, 이번엔 P점에서 Q까지. 자, 그럼 벡터로 쓰면 P에서 Q까지 벡터는, 자, R. 자, R에 P, Q. 이렇게 쓰고 하살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시작점을 앞에 쓰고 끝점을 뒤에 씁니다. 그래서 RPQ가 되는데, 요 벡터를 보면 요 벡터 더하기 요 벡터가 RQ 벡터가 되니까 벡터의 덧셈에 의하면 RP 벡터는 RP 벡터 더하기 RPQ 벡터는 RQ 벡터가 되니까 넘기면 RPQ 거리 벡터는 RQ 빼기 RP가 되겠죠. 그래서 끝점에서 시작점을 빼주면 그 벡터가 거리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위치 벡터는 시작점이 0이니까 빼줄 필요가 없는데 0은 빼줘봤자 그대로니까 거리 벡터는 꼭 시작점을 빼줘야 돼요. 그 차이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 첫 번째 예제, 책에 아마 교재 첫 번째 예제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자, A 벡터가 X축 방향으로 10, Y축 방향으로 -4, Z축 방향으로 6입니다. B 벡터는 2, 1, 0이에요. 이럴 때 첫 번째 A번 문제, AY 방향의 A 성분을 구하시오 입니다. 뭘 구하라는 거죠? AY를 구하라는 거죠.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AY 방향에 A의 성분은 AY일 테니까 구하면 됩니다. 자, 먼저 A 벡터 써야겠죠. 단위 벡터 표현으로 쓰게 되면 10AX
마이너스 4ay 플러스 6az가 되겠죠. 그럼 답이 뭘까요? a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3a 빼기 b 벡터를 하시오. 3a 벡터 빼기 b. 자, 그러면 일단 a 벡터를 쓰고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b 벡터를 빼주면 되겠죠. 뭐 벡터 단위 벡터 표현을 하게 되면 30ax 마이너스 12ay 플러스 18az 빼기 2ax 플러스 ay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30 빼기 2니까 28ax 자, 마이너스 1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3ay 18 빼기 0이니까 플러스 18az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로 열고 숫자를 각각 써주면 됩니다. 어느 방법이든 본인이 편한 거를 하게 되면 됩니다. 자, C A 벡터 더하기 2B 벡터의 단위 벡터를 구하시오. 뭘 구하라는 거예요? A 벡터 더하기 2B 벡터의 단위 벡터를 구하시오. 그럼 뭘 하면 될까요? 먼저 A 벡터 더하기 2B를 구하면 되겠죠. 이건 벡터 더쓰면 쉽게 구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빠졌네요. 절대값 크기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크기는 각각의 성분의 제곱, 그 다음에 그 A 벡터 더하기 2B 벡터, 여기서 C라고 했습니다. 그 벡터 나눠주면 되고요. 이때 계산기를 사용하면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예제를 하겠습니다. 보트, 배가 배겠죠. 배가 강물을 따라 남동쪽으로 10km/h로 움직이고 그 위에 사람이 보트에 가는 방향의 오른쪽 수직으로 2km/h로 움직일 때 이 사람의 절대 속도와 가는 방향을 그리시오. 자, 이런 문제는 절대 머릿속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자, 남동쪽이니까 일단 동쪽을 x, 자, 보통 xy 할 때 이렇게 잡죠. xy 잡으니까 동쪽을 x, 북쪽을 y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이 남쪽이 될 거고요. 이쪽이 서쪽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자, 남동쪽이니까 동쪽과 남쪽의 가운데, 여기 남동쪽이죠. 그럼 동쪽과 45도 방향으로 배가 가고 있다. 자, 사람은 여기에 오른쪽 수직이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배가 움직이고 사람이 가는데 그 둘의 벡터합으로 표현될 것이다. 그러면 두 벡터를 구하는 거겠죠. 자, 그럼 배의 벡터, 배의 속도 벡터, 그걸 A라고 할게요. A는, 자, 이쪽이 AX 방향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AY 방향이니까 AX 방향 마이너스 AY의 방향인데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10인데 45도니까 코사인 45도가 곱해지겠죠. 여기는 사인 45도 곱해질 겁니다. 자,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코사인 45도나 사인 45도는, 자, 그러면 루트 2분의 10 AX 빼기 루트 2분의 10 AY가 되겠죠. 자, 사람의 속도는, 그걸 비벡터라고 하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XY로 표현될 겁니다. 남서쪽이 되겠네요. 남서쪽. 둘 다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러면 두 벡터를 더하면, 자,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면 이게 결국
배에서 배가 이동하는 속도와 사람 이동하는 속도에 더해진 벡터, 그래서 벡터합이 되고 그게 이 사람의 절대 속도와 방향이 될 것입니다. 답은 어떻게 될까요? 루트 2분의 10 빼기 루트 2분의 2AX가 될 거고요. 빼기 루트 2분의 10 더하기 루트 2분의 2AY로 표현될 것입니다. 이걸 계산기로 계산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